거실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요양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때까지만 참아. 겉으로만 잘해드리면 돼. 70대 박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TV에 꽂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폭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어떤 지옥을 겪어야 했을까요? 모든 것은 몇 주 전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순자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후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해 아들 영호 부부의 아파트 대출을 갚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늦은 노년을 사랑하는 아들과 귀여운 손주 곁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녀를 점점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무언가 수군대는 듯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저 나이 들어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 민준이가 식탁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할머니 이제 쓸모없다고 했잖아.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순자 여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밥이나 먹어. 아들 영호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쓸모없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그녀는 남몰래 동네 전자상가에 들러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계산하던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거실 화분 밑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이젠 내 귀로 직접 확인해야지. 내가 정말 이 집의 짐짝인지.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알게 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다면? 혹시 자신의 기우였다면?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쉰내 나는 거 이제 못 참겠어. 진짜. 부엌도 못 쓰게 해야지. 애한테도 계속 할머니는 더럽다고 말해야 해. 순자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꽤 빨리 처리해야 숨통 트이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집 살 때 보태준 돈 때문에 일단 이 아파트 명의를 내 앞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게 우선이야. 명예 이전. 순자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예 정리되면 요양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때까지만 좀 참아. 겉으로만 잘해드리면 돼. 요양원. 그리고 명예 이전. 순자 여사는 자신이 이 집에서 부양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재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대출을 갚아준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혹시라도 계단에서 발어 뛰려 넘어지시면 우리가 편해지는 거 아니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농담이야, 농담. 근데 생각은 해봤잖아. 솔직히. 순자 여사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기계를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니, 이미 자신은 이 가족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골칫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순자 여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순자 여사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가식적인 미소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차가운 진이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여사는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반갑게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준이 땀 많이 흘렸을 텐데 씻겨야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민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세균 옮을까봐. 조심해.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고 그녀는 다시 한번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방 청소를 하다가 협탁 뒤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 물체, 렌즈가 달린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순자 여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내 방에 카메라 왜 있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관리하시라고 CCTV 설치했어요. 혹시 방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독거노인들 사고 많이 난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배려, 걱정, 사랑. 그들은 그런 단어들로 감시를 정당화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여사는 우연히 며느리 수진의 가방이 거실에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본 순간 그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명의 이전 신청서, 그리고 순자 여사의 인감증명서.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시설로 보낸 후 완전히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을.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싸워야 해.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움직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먼저 그녀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위조된 서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시도, 사문서 위조.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USB 3개, 이메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도 사본을 맡겼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와 일요일 저녁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 이야기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메모리를 TV 포트에 꽂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대답 대신 순자 여사는 리모컨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음성 파일 목록만 보였지만 스피커에서는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쉰내 나는 거 이제 못 참겠어. 빨리 처리해야 숨통 트이지. 명의만 내 앞으로 돌리면 요양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 겉으로만 잘해드리면 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영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계단에서 헛디뎌 넘어지시면 우리가 편해지는 거 아니야? 며느리 수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생활 침해예요. 불법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여사가 미리 약속한 법무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무사는 거실로 들어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 아드님에게 위임하셨던 재산관리권 및 금융거래 일체의 위임 철회서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시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제출할 고소장 사본입니다. 아들 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해방과 새로운 목소리. 순자 여사는 조용히 코트를 입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아들은 계속 울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순자 여사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너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이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내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존중이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곳에서 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순자 여사는 법무사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가 외쳤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절대로. 순자 여사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으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 너머로 순자 여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여사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소박하지만 깔끔한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소셜미디어와 지역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그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노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순자 여사는 새로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언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이 우리를 가장 깊이 무너뜨립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존엄을 위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인 고립과 가정 내 착취 문제를 공론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존엄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진실로. 조용한 증언. 그것은 한 여성의 용기였고 동시에 모든 침묵하는 이들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